핵심 주제 7번 매경 테스트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무조건 두 문제 이상씩 나와요. 무조건 나오고요. 다른 그 파트하고도 굉장히 연계성이 짙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을 한번 찾아 나서는 거. 자, 이제 이건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숙지하셔야 돼요. 자, 포인트는 균형점을 찾는 세 가지 유형을 완전히 숙지하시고요. 100% 무조건 시험에 출제된다고 제가 강조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균형이란 게 뭐냐? 균형은 균형 상태에 도달하면 외부의 경제적 충격이 가해지지 않는 한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래요. 하지만 안 중요합니다. 이런 정의는. 그냥 여러분들은 쉽게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이 균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신상에 이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 그랬죠? 요게 균형이에요. 서로 만나는 점이. 끝. 이런 거 그냥 알려고도 하지 마세요. 아셨죠? 자, 그다음에 그러면 요걸 한번 눈으로 한번 보자고요. 방금 전에 제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서로 만난다고 그랬는데 얘네들을 어떻게 한 화면으로 합칠 수 있느냐? 그 이유는 이 수요 곡선도 PQ 평면, 가격과 수량 평면에 그렸죠? 그리고 공급도 PQ 평면, 가격, 수량 평면에 그렸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하나의 PQ 평면으로 만들어서 서로 만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균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 점을 우리가 균형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균형점에서의 가격은 균형 가격, 균형점에서의 양은 균형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균형점을 찾아가지고 균형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지, 균형 양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게 시험 문제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균형점에서 특징을 좀 보면요. 이 3번은 제가 설명드렸고 4번을 보시면 균형점에서는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균형점은 여기죠. 근데 만약에 지금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이런 상태에서 가격이 P1이라면 어떤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가격이 P1이 됐다면 초과 공급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봐봐요. 요 가격 P1에서는 수요 곡선과 만나는 데가 여기죠. 수요는 사람들이 사려는 거는 요만큼이에요. 근데 공급 곡선하고 만나는 거는 이만큼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만들어 팔려고 한 거는 이만큼이에요. 생산자가. 그러면 얼마만큼? 그렇죠. 여기에서부터 요만큼이 초과 공급이 되잖아요. 공급량이 더 많으니까 초과 수요는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이 균형점보다 더 싸다. 더 밑에 있으면 자, 공급 곡선하고 만나는 게 여기고요. 그 다음에 수요 곡선하고 요 P0하고 만나는 데가 여기니까 살려는 사람이 이만큼 많으니까 이게 초과 수요입니다. 초과 수요면은 다시 어떻게 균형점으로 돌아가려고. 왜냐면 사람들이 비싼 값으로 더 사겠다 그러겠죠. 그죠? 이 사람들은 더 비싸게 준다니까 생산자는 더 만들기 시작하고 그래서 가격은 상승 압력이 이제 가해지고요. 초과 공급에서는 반대로 너무 많이 만들었어. 그러니까 가격을 싸게라도 팔려고 해서 가격이 이렇게 하락됩니다. 자, 예컨대 이런 거죠. 우리가 수요의 증가라는 것이 수요량의 증가라고 그랬어요. 제가 수요의 증가라고 그랬어요. 수요의 증가니까 수요 곡선이 움직이는 거죠. D0에서 D1으로 이렇게 옮겼을 때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수요가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수요가 증가했을 때는 균형점이 여기에 있었어요. 처음에 D0가 여기, 수요 곡선이 여기였다가 이제 수요가 증가해서 수요 곡선이 이쪽으로 D1으로 옮겨간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균형점이 1로 이동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애초에 있었던 P0에서 요만큼의 D1으로 옮겼을 때 요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아까 어디서 봤냐면 초과 수요를 본 게 여기서 봤잖아요. 가격이 올라갔죠. 그죠?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변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가격은 상승을 했죠. 이 제로인 때보다. 그 다음에 수요량은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수요가 감소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제로에서 2완으로 옮겨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가격은 낮아지고요. 그죠? 그 다음에 수요량도 작아집니다. 이거 이따가 제가 쉽게 어떻게 외우는지 알려드릴게요. 이게 중요해요. 수요가 증가됐을 때 가격은 그리고 수량은 어떻게 바뀌느냐. 요것들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요 균형점이 옮겼을 때 어떻게 어떻게 가격과 수요량이 변하느냐. 이게 시험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억지로 외울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요령만 아시면 됩니다. 제가 일단은 이 수요 증가, 수요 감소하고 공급 증가, 공급 감소 네 가지 경우밖에 없거든요. 이걸 억지로 외우면 안 헤어져요. 이번에는 공급 곡선이 S0에서 S1으로 가면 자, 가격은 처음에서 하락하고 그 다음에 공급량은 늘어납니다. 아니, 균형량은 늘어나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S0에서 S1으로 공급 곡선이 공급이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이 왼쪽으로 이동하겠죠. 감소하면 그러면 E0에서 E1으로 균형점이 이동하면서 가격은 상승하고 그 다음에 수량은 감소하더라. 균형량은 감소하더라. 요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외우느냐?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림을 4개를 다 그림 그릴 시간도 없어요. 시험 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지금 우리가 4가지 경우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4가지 경우. 보조 칠판이 왜 이렇게 안 나오지? 네, 4가지 경우.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지금 가격이 있고요. 균형 가격 그리고 균형 양이 있어요. 균형 양. 그랬을 때 수요가 증가하죠. 수요가 증가한다는 게 아까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도 한번 볼까요? 공급이 증가한다는 경우는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그림으로 봤을 때 뭐 공급이 증가하면은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가장 좋겠지만 시간도 없고 그다음에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 이쪽으로 가서 가격과 수량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으냐면 직관적으로 공부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가령 수요가 증가하잖아요. 공급이 증가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양은 둘 다 증가하게 되어 있어. 양은 둘 다 이렇게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그 시장에서 수요를 하면 균형 양은 증가하겠죠. 한 사람이라도 더 생산을 해내면 균형 양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할 때 양은 둘 다 증가해요. 같은 방향이네. 그죠? 근데 가격을 여러분들이 좀 외워주셔야 되는데 가격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수요, 살려는 사람이 더 많으면 가격이 오르겠어요? 내리겠어요? 오르겠죠. 그죠?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그러니까 가격은 오른다고. 하지만 자, 팔려는 사람들이 더 많으면 그 시장에 물건이 흔해지겠죠. 그러니까 가격은 하락한다고요. 한번 볼까요? 자, 봐봐요. 여기 지금 수요가 증가했을 때 가격은 상승했고 균형량도 늘어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공급을 한번 볼까요?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에 가격은 하락했죠. 균형 가격은 하락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균형량은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수요하고 공급이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변할 때 혹은 하나만 변할 때 수요가 증가했다? 그러면은 살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가격은 오르겠고 한 사람이라도 더 수요하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균형 양도 늘겠구나. 공급은 어때요? 공급이 증가했다 그러면 살려는 사람이 한 명이라 그러니까 팔려는 사람이 하나라도 물건을 더 내놨으니 공급량은 늘어났겠고, 그죠? 근데 더 시장에 물건이 많아졌으니까 균형 가격은 다운되겠구나. 그렇게 외우셔야지. 이걸 억지로 막 8개씩 이렇게 외우면 안 돼요. 나중에 요 두 개가 지금은 우리가 뭐만 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급 곡선 하나만 움직이고 여기서 수요 곡선 하나만 움직인 걸로 배웠잖아요. 나중에는 근데 이렇게는 웬만하면 잘 안 나옵니다. 이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수요 곡선도 움직이고 공급 곡선도 움직이는 이제 그런 문제가 나와요. 그것도 아주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조금 있다가.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셔야 돼. 이거를 먼저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는 거. 이거 양은 하나라도 더 많이. 근데 만약에 이게 감소라면 이거랑 반대겠네요. 화살표가.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완전히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됐죠? 네, 그러면 핵심 문제 1번. 자, 유형이 이게 첫 번째 유형인데 균형점에 관련돼서 이렇게 수요 곡선이 주어지고 공급 곡선에 요 방정식이 주어질 때 있죠? 요 함수가 주어진 경우 이런 걸 한번 구해 볼게요. 그러면 이 문제는 뭐냐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요인 경우에 답해라. 그래서 처음에 균형 가격과 균형 양 구하라는 거죠. 이건 뭐냐면 이겁니다. 방금 그렸듯이 이제 좀 있으면 이동을 할 텐데 이 제로 여기에서 균형 양과 균형 가격을 구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간단하죠. 요 놈과 요 놈의 그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풀면 돼요. 방정식을. 그래서 한번 풀어보면 자, 이쪽에서 꺼내는 게 더 낫겠다. 이쪽에서. 자, 그러면 요건 어떻게 푸냐면 40 마이너스 2p는 p는 마이너스 5예요. 그래서 요거 넘기면은 3p는 45 이렇게 돼서 p는 15가 되고 q는 q를 자 p가 15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여기다 15 집어넣어도 둘 다 값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10이죠. q가 여기서도 10. 그래서 1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균형 가격 p는 15고 균형량 q는 10이다. 이제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요 다음 그러니까 우리가 뭘 구했냐면 방금 전에 여기에서 요 최초에 만났을 때 여기 가격은 15였고 그리고 균형량은 10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소득의 증가로 수요가 증가하여 수요가 증가했대죠.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동했대요? 요렇게 요 함수식을 줬네요. 요게 되었을 때 현재 가격에서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가, 초과 공급이 발생해야 되는가. 이건 무슨 얘기냐? 요거는 뭐 구하는 문제냐면요. 지금 수요 곡선이 D0에서 D1으로 옮겨갔잖아요. 그죠? 그렇게 옮겨갔을 때 현재 가격이 15원일 때 요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거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15원을 옮긴 수요 곡선이 뭐였어요?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죠? 여기에다 집어넣은 다음에 뭐 빼면 돼요? 10을 빼면은 초과 수요가 나오겠죠. 왜? 여기서 뭐가 나올 테니까 요게 이제 요 새로운 수요 곡선에서의 15원일 때의 수요량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거 구해 보면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Q는 55 마이너스 2P니까 여기다가 15 집어넣으면은 Q는 25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어디? 지금 여기는 25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초과 수요는 15의 초과 수요를 가지고 있다. 초과 수요. 그러면 이제 초과 수요가 생겼으니까 균형점은 어디로 이동하겠습니까? 그죠? 이 완으로 이동하겠죠. 그죠? 아, 제가 이거 칠판이 지저분하면 좀 짜증이 나요. 그래서 요 부분은 좀 지울게요. 자, 요 초과 수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문제는 자, 그래서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초과 수요는 얼마인가 하면 25에서 10 빼니까 15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새로운 균형 가격과 균형량은 얼마인가? 그러니까 뭐 구하는 얘기냐면 이제 요 균형량에서 가격과 그다음에 균형량 구하면 되는 거죠.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은 공급 곡선은 그대로죠. 근데 수요 곡선만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문제 중에서 공급 곡선 그대로이니까 요놈하고 그죠? 그다음에 새로 바뀐 수요 곡선하고 연립 방정식 풀면 돼요. 최초는 얘랑 풀었었는데
그럼 요거를 한번 풀어보면 이거는 마찬가지로 P-5는 55-2P죠. 그럼 요거 넘기고 요거 넘기면은 3P는 60P가 돼서 새로운 가격은 20이 되는 거고요. Q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여기다가 20 집어넣으면은 15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새로운 균형점에서는 얼마예요? 요게 15만큼이고 새로운 가격은 20이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답인데, 자, 시험 문제는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그러니까 요걸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일부러 요걸 이렇게 냈는데 차라리 이렇게 균형 가격과 균형량은 새 균형 가격과 균형량은 얼마냐?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이놈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렇게 내요.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뭘 물어보는 거냐면 새로운 균형량과 균형점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얘가 봐봐요. 가격은 15에서 20만큼 5 증가했죠. 수요량도 여기에서 5 증가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균형량이 증가했는가? 얼마만큼 균형량이 균형 가격이 상승했는가? 이제 그런 거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는 이렇게 숫자가 온데 상승이란 말 대신 하락했다라고 속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5가 증가했는데 5가 감소했다고 속일 수도 있고, 그걸 조심하셔야 돼. 아니면은 여기가 답이 지금 15가 나왔잖아요. 근데 15만큼 감소했다. 막 이딱 해서 여러분들 속인다고. 그러니까 얘가 균형 양과 균형 가격이 얼마인지, 아니면 얼마만큼 감소와 증가 혹은 상승과 하락을 물어봤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문제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똑같죠. 아까 핵심 문제 1번하고 똑같은데 봐봐요. 균형 가격이 5만큼 하락했습니까? 5만큼 상승했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P가 15에서 P가 20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Q는 아까 10에서 Q가 15로 바뀌었죠. 균형 가격이 20에서 15로 하락한다. 15에서 20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죠. 방향이 틀렸죠. 숫자만 맞고 요런 걸로 틀리게 낼 수도 있습니다. 균형량이 5만큼 증가한다. 5만큼 증가한다. 답이 그래서 3번이겠네. 균형량이 5만큼 감소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런 문제가 사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을 혼동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면 이런 것도 막 틀려요,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이동을 했을 때 균형 가격과 균형점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 아까 요령은 제가 알려드렸죠. 자, 이런 겁니다. 예컨대 대체재의 가격이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죠.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은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그러면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량도 증가하게 되더라. 균형 가격과 균형량 모두 상승하게 된다. 요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시장에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균형량은 증가할 거고 가격도 살려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비싸질 거네. 머릿속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외워야 된다는 거지. 시험장에서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그냥 저절로 탁탁 나와야 돼.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들, 즉 수요 증가의 요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배웠죠? 정상재, 열등재, 대체재, 보완재 가격이 오른다고 예상할 때. 이거 4장에서 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배웠는데, 왜냐하면 시험 문제에는 수요가 증가할 때 균형 가격과 균형량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안 물어봐요. 한 단계,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할 때보다 대체재의 가격이 상승할 때, 이 말이 곧 수요가 증가할 때랑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자세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이걸로 낸다고요. 시험 지문에는 이걸로 나와.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가령 대체재의 가격이 하락한다 그랬을 때 수요가 증가한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수요는 감소하고, 얘네들 반대로 된 거.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공급 곡선 차례인데, 공급 곡선도 공급의 증가 요인이
비용이 하락하면 된다 그랬죠. 가령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이 증가. 그러면 공급 곡선은 어느 쪽으로 이동해요?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그죠? 이렇게 이동을 해서 이번에는 가격은 하락하게 되죠. 왜? 시장에 팔려는 물건이 많아지니까, 흔하니까 싸지고, 팔려는 사람이 하나라도 많아지니까 균형량은 증가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런 요인들도 우리가 앞에서 이거 5장에서 봤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공급 증가라고 안 물어보고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다는 둥, 뭐 기술 혁신이 일어났다는 둥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건 이제 반대의 경우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균형점을 찾는 연습을 하는데 그동안은 어떻게 했냐면 수요 곡선 하나만 움직이고 공급 곡선 하나만 움직였죠. 이제는 둘 다 움직여요. 근데 그 요령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균형량은 수요 공급 증가하면 무조건 증가하고요. 감소하면 감소하는데 가격은 공급에서는 특히 반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만 주의하면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살려는 사람들이 많으면 가격은 비싸지고 수요가 증가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이런 대원칙을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케이스는 딱 4가지밖에 안 납니다. 수요가 증가할 때나 공급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감소할 때, 수요가 감소하는데 공급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이렇게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이제 특징은 반드시 하나는 양이나 가격 중에서 하나는 알 수 없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지문에 공부를 원치 안 한 사람이 매경 테스트 같은 거 보는데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할 때 근데 이렇게 안 낸다 그랬어요.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이 경우에 정상제인 경우 그죠? 수요 증가라고 안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정상제인 경우 소득이 증가할 때 그리고 비용의 감소가 있었을 때 그렇게 하면 이걸로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시험에 나온다고. 자, 그러면 자 하나는 반드시 몰라가 나와야 돼.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자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할 때 균형량은 증가하나 균형 가격은 알 수 없다. 맞는 지문입니다. 근데 공부를 워낙 안 한 사람은 알 수 없다? 시험 지문에 알 수 없다? 이게 뭐지? 하고 틀린 거 펴놓고 그냥 떨어진단 말이야. 아니 떨어지는 건 아니죠. 우리 매형 테스트는. 그러니까 그냥 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제 한번 요거를 한번 좀 볼까요? 우리가 실제로 한번 봐야 돼. 뭐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지만 봐봐요. 수요가 증가하고 이거 제가 일일이 다 예로 들어 드릴게. 하지만 여러분들은 결국은 요령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이따 요령을. 수요 그냥 아무 말도 없이 한쪽이 뭐 크게 증가하거나 한쪽이 크게 감소하거나 뭐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똑같은 양만큼 증가 감소한 거예요. 수요와 공급이. 예컨대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했대.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은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한다 그랬죠? 그리고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 곡선도 우측으로 이동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최초의 균형점은 여기고 새로운 균형점 여기죠. 그럼 여기서 일로 이동한 거네. 양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양은 증가했는데 가격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모르겠죠. 그러니까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뭐 조금의 차이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죠? 그 다음에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한 거. 이것도 한번 그려볼까요?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했을 것이고, 그죠? 공급이 감소했으면은 공급 곡선이 이렇게 좌측으로 이동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보면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했어요. 균형점이. 그러면 가격은 여기에서 여기로 확실하게 상승을 했죠. 그런데 균형량은 여기잖아요. 몰라요.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죠? 또 해볼까요? 자, 나중에 이제 요령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게 그림을 그리면 안 돼요. 시험장에서요.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수요가 감소하죠. 수요가 감소하면 수요 곡선은 이렇게 좌측으로 이동할 것이고 공급이 증가하면 그러니까 이게 최초의 균형점이에요. 공급 곡선은 어디로 이동하냐면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균형점 여기니까 가격은 여기에서 여기로 확실하게 떨어졌는데 균형량은 모르겠네. 그죠? 균형량 모르고 가격은 확실하게 떨어졌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감소하는 거 볼까요? 수요가 감소하면 수요 곡선 이렇게 좌측으로 이동할 거고 공급 곡선도 이렇게 좌측으로 이동할 겁니다. 그러면 최초의 균형점은 여기고 새로운 균형점은 여기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양은 줄었는데 가격은 모르겠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르는 거. 그죠? 알 수 없다가 꼭 하나씩 있더라. 자,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림 그려서 이걸 세워라 내워라 하지 말고 일단은 첫 번째 사실은 모르는 것이 반드시 하나는 있구나. 그죠? 알 수 없다는 게 하나는 반드시 있다. 그 다음에 자, 시험장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시험 지문에 놓고 분명히 양이나 가격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푸냐면 수요가 증가한댔죠. 양은 이거 화살표를 옆에다 조그맣게 그려.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양 늘어나고 공급이 증가하면 양이네. 그럼 얘네들은 화살표가 같은 방향이니까 증가죠. 그죠? 근데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증가하는데 공급이 증가하면 시장의 물건이 흐르니까 가격 하락하죠. 그러니까 서로 화살표가 하나는 올라가는데 하나는 떨어지잖아요. 이건 상충되니까 알 수 없다잖아요. 모르잖아요. 그죠? 몰라. 그죠? 근데 시험장에서는 만약에 요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따질 필요도 없어. 왜? 하나는 무조건 모르는 거니까. 아셨죠? 다시 수요 증가 공급 감소예요. 그러면 수요 증가다. 그러면은 균형량은 증가해. 공급 감소? 됐어. 이렇게 서로 화살표가 되죠. 이거는 몰라. 그죠? 가격을 봤더니 그러면은 하나만 따지면 돼.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수요가 증가하니까 이거는 가격이 상승하겠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겁니다. 공급 감소도 가격 상승 요인이죠. 그 다음에 자 다시 수요가 감소한대요. 그럼 양은 감소하겠다. 공급이 증가한대요. 양은 증가하겠네. 서로 화살표 상충? 몰라 하나 나왔네. 그럼 그냥 둘 중에 하나만 봐요. 공급이 증가하니까 균형 가격은 더 하락하겠네. 그래서 요거 하락하는 겁니다. 수요 감소도 하락이죠. 그 다음에 수요 감소, 공급 감소 나와요. 균형 양을 봤더니 떨어지겠죠. 수요 감소, 공급 감소 떨어져. 그러면 이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하나는 몰라요. 그냥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런데 좀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공급이 증가하는데 수요가 대폭 증가했대요. 이런 문제 나왔어. 그럼 되게 어려워 보이죠?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그냥 소폭 증가한 건 무시하면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량은 증가하고 균형 가격은 상승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도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대폭 증가했다. 이런 거 나오죠? 그러면 소폭 증가하는 건 무시하세요. 대폭 증가하는 거 요 공급 증가 가지고 풀면 돼. 균형량은 증가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공급이 증가하니까 가격은 하락하겠대.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 문제 유형을 한번 파악을 해보면 무조건 시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거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온다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자, 쇠고기가 정상제를 할 때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딱 이 말 떨어지면 뭐예요?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수요가 증가했구나 라는 걸 아셔야 돼. 그 다음에 사료의 가격이 상승했대요. 그러면 소 먹이는데 비용이 증가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공급은 감소하겠죠? 그러면 이제 양과 지금 얘네 대폭, 소폭 이런 말 없죠? 그러니까 이 경우엔 자, 양하고 가격을 한번 따져보자. 시험장에서. 그러면 수요가 증가한댔죠? 양은 증가해. 공급이 감소한댔죠? 그러면 양은 감소하네. 그러니까 알 수 없네. 양은. 그죠? 가격은 둘 중에 하나. 수요 증가하니까 가격은 상승. 따라서 균형 양은 모르고 알 수 없고 균형 가격은 상승한다. 이렇게 풀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쇠고기가 정상제라 할 때 국민소득이 대폭 증가. 대폭 증가했대. 그 다음에 원유의 가격이 소폭 상승. 그러면 작게 상승하는 거 그냥 무시하고 대폭만 봐서 그죠?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해요? 균형량은 그러니까 요거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이죠. 균형량은 증가하고 균형 가격도 상승한다. 이렇게 풀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요령을 알려드렸는데 이건 무슨 매경 테스트뿐만 아니라 모든 시험에 다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조건 오늘 배웠던 거
꼭 복습하시고 무조건 맞춰야 돼. 이거를 모르면 경제학을 한다고 걸음마에 이건 경제학의 걸음마인데 걸음마도 떼지 못했다. 이걸 알아야지 이 다음 진도도 여러분들이 좀 수월하게 나갈 수 있다. 반드시 두 문제 맞춘다고 생각하시고 요 핵심 주제 7 있죠? 반드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요거 공부 이해하셨으면 좀 쉬셔도 돼. 아셨죠?